2021년 5월 26일 서울시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살포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일단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자, 6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민간이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획까지는 공공, 자, 서울시가 끌고 가겠다. 그 후에는 알아서 민간에서 재개발을 해라.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은, 자,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재개발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발표한 거고요. 자, 공공주도 재개발은 2사 대책 때 나온 거죠. 자, 요거랑 오늘 발표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 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해서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겠다.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자, 그런 얘기지만, 자, 오늘 발표된 재개발은 공공이 기획까지만 이끌어주고, 자, 서울시가 이끌어주고, 나머지는 민간 재개발로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 6대 재개발을 규제 완화시켜 줄 테니 좀 더 빨리 민간이 알아서 스스로 진행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작년에 발표한 공공재개발 2사 대책의 공공주도 재개발은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것은 공공이 기획까지만 한다.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뉴스에서도 나오죠.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까지 판 키우는 정비사업. 자, 여기서도 나오죠. 국토부 vs 서울시. 제 방송 많이 봤으면 vs가 뭐의 약자인지 아실 거예요. 부터 10세. 26일 날 10시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고요. 자, 11시에 국토부 2사 대책 후속 조치 발표를 해서 같은 재개발이지만 공공으로 하느냐 민간으로 하느냐를, 자, 서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만큼 민간 재개발의 불씨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띄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가 뭔지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을 통해서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자, 그 다음에 주민 동의율을 간소화시키겠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합니다.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을 신규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자, 그리고 5번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 규제가 있었던 곳을 규제를 완화해서, 자,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성 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을 발굴하겠다. 매년 기회는 있고요. 재개발 공모를 통해서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 이 6개의 규제 완화 중에 일단 첫 번째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입니다. 자,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개발 사업 절차를 봐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 절차는, 자, 요렇게 됩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조합, 종전자산평가, 관리 처분, 자, 그리고 준공 및 입주까지 이렇게 긴데요. 그렇다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로 인해서 어느 단계가 간소화되냐? 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2단계가 좀 더 간소화된다는 얘기죠. 자, 기존에는 법정 요건과 주거정비 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 요거를 없애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50%에 달하지만, 자, 요 주거정비 지수제를 적용한다면 요 50%에서 14%로 엄청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한다면 14%에서 50%로 이제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로 보자면, 자, 여기서 법적 요건에서 50%가 충족이 됐지만 주거정비 지수제까지 도입을 해서 여기까지 통과가 되면, 자, 14%로 떨어진다. 하지만 요런 디테일한 거, 자, 오세훈 시장 필요 없어, 안 해. 우리는, 자, 요것만 충족이 된다면 재개발 진행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내로 대폭 단축한다. 자, 이 넓디 넓은 재개발 단계 중에 정비구역 지정. 자, 여기 시작부터 여기까지 기존에 5년이 걸렸다면 2년으로 단축을 하겠다. 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단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다 지자체, 자치구가 뭐 검토하고 조사하고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자, 여기까지 딱 끊어서 자, 지자체 니네들 하던 거 해라. 하지만 타당성 계획 수립 같은 것들은 앞으로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공공기획 정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주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획 계획까지만 서울시가 도와주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라면 자, 밑에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자, 2년으로 줄어주겠다. 그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해서 민간이 알아서 개발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2년으로 줄어드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준공 입주까지 이 기간은 참 얼마나 걸릴까요? 자,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 준공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7.2년으로 나타났다. 98년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85.1개월, 7.2년이 걸린다. 표를 보면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준공까지. 자, 여기까지 시간은 7.2년이 걸리고 서울시가 공공기획을 통해서 요 기간을 5년에서 자, 2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자, 2년 플러스 7.2년 하면 평균적으로 앞으로는 9.2년이 걸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는 12.2년이 걸리던데 자, 9.2년으로 단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5년에서 2년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 기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자, 기존에 7.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 10년의 재개발 기간이 걸리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 동의율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기존에는 세 가지 절차라면 자, 한 가지를 생략시키고 주민 제한에 있어서 30%로 늘리고 기존 것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하죠. 자,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 노후화되고 슬럼화 됐다면 자, 합의에 따라서 신규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 재개발 해제 구역은 316곳인데 그중에 170곳은 여전히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다. 자, 그리고 해제 지역의 70%가 동북 지역이랑 서남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을 풀겠다. 자, 이를 통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 개인적으로는 용적률을 좀 더 늘려주는 게 사업성이 기대되긴 하겠지만 자, 요것도 괜찮다. 마지막입니다.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해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 연간 25개 지역이 공모를 통해서 발굴한다. 자, 내가 능력과 인재만 갖추고 있다면 공모전을 통해서도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획기적이죠.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25년까지 5년간 13만 원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추후 발표할 거를 통해서 11만 원을 공급해서 총 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대로라면 공급량이 단기간에 많아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정말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료 한 개 더 볼게요. 자, 요거는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멸실 및 공급 잠재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201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주택 수급은 마이너스 플러스 해봤자 2020년에 1,500세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계속 가다가 뭐 2023년에는 플러스 깔짝인데 자, 세대수가 보시다시피 뭐 5,000호, 자, 뭐 4,200호밖에 안 됩니다. 자, 요 자료는 15년도 자료라 그랬죠. 자, 서울시도 자, 2025년도까지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다. 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급을 늘리진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발로 뛴다면 누구보다 앞서서 부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옆에서 바른길 부동산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